자, 봅시다 얘들아. 그래 분리.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 날라갔으니까 자,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보고 지금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죠, 맞지? 자, 이때 우리가 뭐 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근이 있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었고, 맞지? 두 번째 조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한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지?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자, 음수라는 말은 여기랑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이다.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였어요. 맞죠? 세 가지 조건에. 자,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두 근이 부호가 반대이다. 자, 요거는 하나만 보면 됐어. 뭐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즉, a분의 c가 음수이다라는 것만 달았으면 됐죠. 어제 두 근의 합은만 알 수가 없고요. 두 근의 판별식은 두 근의 곱이 음수인 순간 판별식 반드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했고요. 그렇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를 하면 뭐가 있었어?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 말은 무슨 말? 두 근의 합이 음수이다는 말을 추가시켜줘야 되겠고,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두 근의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큰 두 근의 합이 양수이다는 말을 해야 될 거고,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이다라는 말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하는 내용이 이제 21번인데 근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특정한 값 P라는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그림으로 근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돼. 그럼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두 근이 어떻게 생겼어요? x축과의 교점이 두 근이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조건이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안 했죠. 그냥 두 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되겠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면은 어떻다?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그럼 근 두 개가 알파 베타 여기 있는데 얘가 p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p가 여기다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p가 여기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가 축이잖아요. 그렇죠?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에요.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축을 맞죠? 그러면 p보다 어떻게? 축이 더 오른쪽에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두 번째를 달아야 돼요. 되겠지?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을 fx라고 주면 그래프상 보면 p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p를 대입하면 여기에 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저 식에 p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말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 아래를 블록한 이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p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 똑같아요. 판별식이 당연히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자, 이번엔 뭐가 달라졌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어떻게 p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고요. 저거랑 달라졌죠. 세 번째, 이건 똑같죠. 어떻게? p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x축 위의 값이니까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근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맞지?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p보다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알 수가 없죠, 맞지? 두 근 사이 p가 있으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축의 위치에 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 뭐만 생각을 하냐면 P를 어쨌든 P가 여기 있잖아. 그럼 P가 이 fx라는 식에 P를 대입하면 반드시 값이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 그래프에다가 P를 대입하면은 x축 아래의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P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도 여기서 필요가 없어지죠. 왜?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P를 넣어서 음수가 나왔다. 무슨 말? x축 안에 교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x축 안에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fp가 음수이다라는 조건 하나만 달고 있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P랑 Q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똑같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P랑 Q 사이에 여기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렇지?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PQ 사이에 있으니까 축도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도 P랑 Q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맞지? 세 번째는 똑같아요. 이 식에다가 P를 대입한 거 그리고 이 식에다가 Q를 대입한 게 둘 다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을 달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심할 영모로 설명 다 적혀 있어요. 이거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 가끔 가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나왔어. 자, 그래서 방금한 내용을 보고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라고 할까?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로 볼록할 텐데 맞죠? 근 두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뭐보다는 2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조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뭘 달고 있어야 돼?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자, 두 번째 축이 이번엔 축이 뭐보다는 2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맞지? 세 번째 무슨 조건? 그럼 이 식을 fx라고 하면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 조건 3개를 달면 이 k값의 범위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죠. 되겠니? 자, 풀어봅시다. 1번. 자, 판별식 짝수 공식 가능하죠? 4분의 D 하겠습니다. B'가 2K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지? 자, 그 말은 K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던가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에서 나오는 K 값의 범위죠. 두 번째, 축. 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축인데 그게 뭐보다는 2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 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f이니까 2 대입하면 4 플러스 8k 플러스 16이죠. 이게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값의 범위는 8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 1번과 2번과 3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차근차근 봅시다. 셋 다 공통되는 부분 찾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분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자, 현재 공통 부분은 여기만 공통되고 있어. 맞지? 됐죠? 자, 여기랑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세 개 모두 공통시키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 28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건 뭘 하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쵸? 맞지? 그러면 무슨 조건을 달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축이 뭐보다는 1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 범위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fx라고 하면 f
1이 0보다 크다. 요거 풀라 이 말인 거지.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 말인 거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1259, 1529번. 자, 이건 뭐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1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여기다 1 대입하면 3-6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가 나와야 1 대입한 값이 맞죠? 이게 0보다 작다. 요거 풀면 끝난 문제죠, 그렇지? 간단한 문제고, 그렇죠? 자,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한 근은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방정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근이 있을 거야, 맞죠? 한 근이 여기일 거야,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는데 다른 하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1이 당연히 어디 갔어야 돼?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한 근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가야 되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찾는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색깔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죠, 맞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어떻게 풀지 딱 감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니다. 자, 오케이. 자, 다음 유형 갑시다. 심화 유형 22번.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아까 단원에서 했던 내용인데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인데 3차 방정식 아까 근 종류가 3개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나온다고 얘들아? 근이 반드시 실근, 허근 따졌을 때 실근 3개, 허근 0개 나오던가 아니면 실근 하나가 중근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나오던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죠? 맞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최소한 3차 방정식은 실근이 하나가 있으니까 실근 하나 찾고 시작하는 게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요거 px가 0의 한 근이 알파라고 하면 p알파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뭐를 조리제법을 시전해서 어떻게? 1차 곱하기 2차로 정리를 했을 때 근을 뭘 보고 이 친구를 보고 근을 판단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맞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534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약간 꼬아내는 거죠,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자,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근 하나를 일단 찾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근을 찾을 거 x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나올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x에다 뭘 넣으면 0 나올까? 일단 이 k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x에 뭐 넣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당연히 x 플러스 1, 그쵸?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바로 쓸게요. x 제곱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바로 볼까? 지금 몇 x 제곱 나와야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제곱 나와야 되잖아, 그쵸? 정리를 하면. 자, 지금 현재 뭐예요? 1x 제곱 나왔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kx 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가 오겠다? 마이너스 2kx 되겠죠? 조리제법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수가 9네요. 1이 있으니까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근이 x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가 여기서 나올 텐데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됐죠? 자, 근데 이 근 세 개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1보다 작은 거 하나. 이미 나왔네. 1보다 작은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하나가 있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이 모두 1보다 어떻게 커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됐죠. 여기에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그 말은 어떻게? 저 친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되겠니? 자, 그럼 이렇게 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 친구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죠. 맞지?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렇지. 이런 거 등록과 안 넣고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여기서 뭘 봐야 된다? 이 친구의 축. 자, 축. 어디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뭐야? x는 k잖아, 그쵸? 그게 뭐보다는? 1보다는 또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맞지? 자, 세 번째는 뭐다? 이 식의 그래프를 fx를 했을 때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9잖아요. 이게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되겠죠? 이 세 개의 모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갈게요. 자, 1번은 k제곱이 9보다 커야 돼. 그러면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자, 이렇게 크고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보다는 커야 돼. 자, 현재 공통부분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k가 뭐보다는 5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가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결국 앞에 했던 내용을 꼬아 넣어보자. 한 번 더. 맞지? 왜냐면 유형 21번은 그냥 2차 방정식이었는데 3차 방정식으로 유형 22번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쨌든 3차를 조리제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찾아서 유형 21번과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사실상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짜증나는 게 여기서는 식은 하나를 찾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이다 이 말인 거고요. 자, 우리 방금 앞에서 뭐 하고 왔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했죠. 자,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해요. 4차 방정식은 근의 판별식도 없고 시근이 너무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하는데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시킬 수 있는 건 사실상 4차긴 해도 보기차식 말고는 근의 판별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 문제를 보면 딱 다 4차, 2차만 있는 방정식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뭐 m x제곱 플러스 n은 0이라는 보기차식을 푼다고 칩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자, 이거를 t로 취하면서 t제곱 플러스 뭐 몇 t 플러스 뭐는 0으로 풀 거 아니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만약에 t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가 나왔다 칩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그 말은 t가 뭐예요, 여기서? x제곱이에요. 저 예를 들은 거 있는 거야.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가 나왔단 말은 x가 뭐예요? 풀마 2i, 풀마 3i 이런 식으로 그린 4개가 나오겠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이 치환된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t의 값이 4랑 마이너스 1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x의 제곱이 이거니까 x의 값이 뭐가 나오거나 풀마 2가 나오던가 풀마 루트 10i가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죠. 되겠어 여기까지? 자, 세 번째. 만약에 t의 값이 5랑 12가 나왔다고 13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 x는 어떻게? 풀마 루트 5 풀마 루트 13 이렇게 있는 게 근이 나올 거야. 되겠죠? 자, 지금 뭘 본 거야? 봐봐. 치환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양수 하나 음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를 살펴보면 치환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를 살폈을 때 그걸 원래 근으로 가지면 치환된 값이 음수일 때는 진짜 치환되기 전에 4차 방정식에서 근은 반드시 허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허근이 4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수 하나, t의 값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실근 2개, 허근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왔으면 실근 2개, 2개에서 시근이 4개가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자,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치환을 했을 때, 요걸 치환을 했을 때 풀었을 때 요게 두 근에 뭐를 보면 치환된 2차 방정식 두 근의 부호를 보면요. 양수일 때가 원래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오는 경우고요. 저 두 근에 저기서 근을 구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저 치환된 식의 근이 음수가 나왔으면 원래 방정식에는 허근이 나오겠다. 이걸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별거 아니죠, 맞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러니까 자, 봐봐. 1539번 뭐라고 돼 있어요? 요 방정식을 풀었는데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네 실근 가지려면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맞죠? 맞지? 그럼 봐봐. 이건 뭘 풀어보는 거냐면 치환을 했다고 쳐. 예를 들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근 두 개가 반드시 뭐여야 해요? 근 두 개가 반드시 양수인 근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t의 값 예를 들어 5랑 7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야지 실근 4개를 가질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아까 하고 왔죠? 첫 번째,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맞지? 두 분이 모두 양수.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양수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해요, 맞지? 세 번째, 두 분의 곱 a분의 c 이것도 양수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값을 찾아라, 이 말이 되는 문제인 거잖아. 결국 역시나 앞에서 했던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을 꼬아내기 위한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 풀어보고 540번 봐봐. 그러면 4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치환을 했다고 쳐. 치환했다 치면 t로 치환할게요. 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에 t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근을 가져야 돼? t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되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근의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근의 부호가 반대 하나만 쓰면 되죠. 알파벳화 a분의 c, 즉 이거죠. a분의 c 하면은 얘가 나오는데 이게 뭐다? 음수 조건. 이것만 풀면 끝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풀어야 돼. 계산 여러분 하세요. 설명은 내가 할 테니까. 자, 요거. 자, 이번에는 이 4차 방정식이 실근만 같도록 했어요. 자, 이번에 서로 다르냐는 말 안 붙였습니다. 맞죠? 실근을 가져야 돼요. 맞지? 자, 그 말은 무슨 말? 이것도 역시 치환을 했을 때 나오는 t제곱 플러스 4k t 플러스 4k 플러스 15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르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같아도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말 안 했으니까, 맞죠? 두 번째, 두 근이 그러면 실수가 나야 되니까 모두 양수해야 하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4k죠. 이게 양수여야 해요.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하니까 두 근의 곱 4k 플러스 15죠, a분의 c. 이것도 양수여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다 똑같은 문제인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고난도는 여러분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고